안녕하세요. 통일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저희 UK에서 방송에서는 옳은 방향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가면서 서쪽을 바라보면 가다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한 방향만 보고 가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하나 바꾸면, 즉 집권당을 바꾸면 그 나라가 좋아집니까? 획기적으로 좋아지나요? 조금 영향은 있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바꿔지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민이 바꿔져야 돼요. 국민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합니까? 아마 하라는 대로 안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은 여러분 방식대로 사시는 거 아닙니까? 뭐 대통령 바꿔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방식대로 그냥 살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것 중에 저는 못마땅한 게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 사태하고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돈을 골고루 이제 나눠줬는데 전체 국민들을 다 나눠줬죠. 근데 물론 저도 일부분 받아 썼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차라리 그런 돈 가지고 코로나 퇴치를 위한 의약품 개발이나 어떤 다른 데 사회 간접 시설에 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우리 정부가 그렇게 국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돈의 여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어디 외국에서 차관을 얻어다가 그렇게 준 건지 모르겠는데, 우선 받으면 좋죠. 좋은데 과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돈을 잘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에 그 돈만큼은 전부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서 써라 했으니까 자영업자들이 지역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됐겠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본질적인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뉴딜 정책을 지향한다고 그런 캐치프레이즈도 나오고 그러는데, 뉴딜 정책은 그 당시 이런 국민한테 퍼주는 정책을 해가지고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이제 돈 뿌리는 게 뉴즈벨트 대통령의 발상에서 이제 비롯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역에 극심한 어떤 피해가 있는 지역에다 헬리콥터로 돈을 뿌렸다고 그러죠. 뿌리니까 처음에는 막 고맙다고 다니면서 이제 돈을 주워 모았는데, 나중에는 모아가지고 이제 우선 급한데 이제 쓰고 그래가지고 보탬이 되는데, 나중에 몇 번 반복해서 뿌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맨 어디 돈 뿌린다는 정보가 있나 그것만 보고 있다가 뿌리면 온 가족이 다 동원해가지고 돈 주스러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많이 주는 사람은 굉장히 수입이 짭짤하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누즈벨트 대통령이 이건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국민을 나태하게 만들고, 이건 발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에다 쌀 주고 의약품 주는 거고 똑같은 그런 퍼주기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지향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개발한 게 뭐냐면 무조건 일을 시켰잖아요. 데려다 강제로 일을 시킨 건 아니고,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돈을 안 주고 일하는 사람한테 안에서 밀가루하고 강냉이가루를 퍼준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소위 뉴딜 정책이라는 건데, 우리나라 새마을 사업이 바로 뉴딜 정책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한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밀가루하고 강냉이가루를 줬죠. 나도 어렸을 때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거기에 나가서 내가 그때 계산한 기억으로는 4.2, 약 4일에서 5일 정도 일하면 밀가루 푸대든 강냉이가루 푸대든 한 푸대씩 줬어요. 줬는데
그걸 받아보면 어떤 건 밀가루 부대가 막 다 썩어서 곰팡이 난 것도 있고, 강냉이다든지 그렇게 곰팡이 난 것도 있는데, 그래도 그 당시는 먹었죠. 왜냐면 그 당시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제 고향이 충남 그 서산 팔봉이라는 데서 살았는데, 뭐 다른 사람도 그러겠지만 우리는 농사가 단 한 평도 안 짓는 그런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고통을 훨씬 더 많이 받았죠. 그래서 뭐 이런 밭두개 나는 그 억새밭에 가서 삐비라는 것을 뜯어 먹었고, 솔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고, 뭐 나무를 캐다 삶아 먹었고, 하여튼 별걸 다 해 먹었어요. 뭐 바다에 가서 그 나문쟁이라는 걸 갖다 삶아서 먹고, 그런데 그게 어쩌다 한 번은 먹을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내장이 뒤틀리고, 노다지 화장실에 그 뭐 설사해가지고 쫙 저걸어 다녀야 되고, 그 게도 파다 삶아 먹고 별짓 다 했어요. 그래도 그 당시는 사람이 먼저도 그런 얘기 했지만 비일비재하게 죽어나갔어요, 이웃에서. 근데 저는 그 용케도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 밀가루 부대 그 주는데 그게 뭐 썩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죠. 그걸 그냥 갖다 뭐 수제비도 해 먹고, 무슨 뭐 풀죽처럼 쏘아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그게 이미 얼마입니까? 1933년부터 시작된 그 뉴딜 정책의 일환이라고 그러면 지금 얼마니까 2000년이면 한 1930년 지금 2020년이니까 한 100년 가까이 되네요. 100년 가까이, 한 90년, 80년, 100년 가까이 되는 그 전에 이미 해서 성공을 거둔 그 정책 중에 퍼주는 정책은 실패한 정책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받아 먹기는 먹었지만 별로 효과 없는 정책이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대통령이 이제 정치를 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은 주었는데 왜 너는 안 주냐고 이제 불만이 나올 수 있고, 그런데 보다 본질적인 것은, 이것은 대통령을 잘못 뽑았기 때문에 생긴 일도 아니고 일종의 이제 천재지변이잖아요. 천재지변이면 이런 때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잘 노력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무슨 하느님 믿는 그 집단들이 자꾸 전염병을 확산시켜가지고 좀 우리가 고통을 받았는데, 그 하느님도요, 여러분이 지금 세계 인구의 얼마입니까? 한 30-40% 이렇게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믿는 하느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하느님이 코로나 하나 못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든 이건 뭐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극복하고 그걸 뛰어넘어야죠. 앞으로 이제 퇴치하는 약도 개발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이겨나가야지, 모든 것은 대통령만 뽑고 대통령이 다 책임지고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은 고쳐야 되죠. 우리 저희 UKS 방송에서는 앞으로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머슴이라는 개념으로 우선 주인의식부터 확립하자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소신입니다. 이게 대통령이 그 사람이 무슨 신입니까? 신도 못하잖아요. 하느님이라는 신도 지금 코로나 못 맞고 전체 인구를 잘 살게 해줄 수 없잖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별짓 다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이 돼야죠. 우리가 하느님처럼 생각하고 하느님처럼 행동하고 하느님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주인이 돼야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한테 바라는 역사, 그건 이제 우리 청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옛날 전제정치 시대에 있어서 왕을 바라보고 있고, 깡패 세계에 있어서 두목을 바라보고 있고, 도적놈들 세계에 있어서 두목만 바라보고 살던 그런 참 미개하고 어리석고 못된 그런 시대 상황이 아직까지도 잠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식상하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 스스로,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이 스스로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부자 돼야 돼요. 우리가 그 부자를 못 되면 결국은 뭐 국가가 도와주지도 않고 이웃이 도와주지도 않아요. 우리가 돼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경제 활동하다 잘 안 되면 뭐 정치 탓이고 뭐 좌파 탓이고 뭐 우파 탓이고 이러는데, 그런 탓을 하지 말고 우리가 좌파고 우파고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서로가 이해하고 또 서로가 무슨 사기치려고 하지 말고 서로가 협력해서 우리 스스로 이제 자립해 나가는 그런 그 국민의 새로운 주인의식을 확립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누구 탓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그 경계해야 될 것은 과거에 누구는 어쩌는데, 과거에 누구는 뭐는 어쩌는데, 이 생각 여러분 벗어나세요. 과거의 그 정권들은 거의 다 사기꾼 정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뽑았어도 그분들이 뭐 우리를 획기적으로 달라지기 못했잖아요. 국민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박정희가 무슨 국민을 먹여 살렸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진짜로 사기꾼이고, 그건 왜냐면 전 세계에서 우리보다 더 가난한 방글라데시까지 우리한테 6.25 때 구호물품을 보내고 뭐 돈 몇 푼씩 걷어가지고 근근히 거지처럼 먹여서 살려는 이 우리의 과거사를 어느 대통령 덕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그 국제적으로 우리를 지원한 많은 나라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더 잘 살아서 이렇게 오늘날처럼 부자 나라로 됐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감사해야지. 그것을 돈 걷어들여가지고 차관 받아서 도둑질이나 해먹은 박정희 일당을 영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그 생각부터 고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사에서도 그게 이미 고려 시대부터 개발한 대포나 뭐 이런 판옥선 같은 튼튼한 배, 이런 걸 가지고 일본하고 싸워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었는데 불구하고 해군들이, 이순신은 아주 제일 겁쟁이고 제일 도망 많이 다니는 사람이고 원규는 도망은 안 갔지만 너무 무모하게 이제 대시하다가 이제 대패한 사람이고, 또 원균이 패한 원인은요, 분석해 보면 무슨 적으로부터 패한 게 아니라 이순신으로부터 잘못 길들여진 병사들이요, 이순신 스타일하고 원균 스타일이 너무 다르니까 원균 밑에서 결정적인 시기에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역사들은 도망갔다고 쓰질 않고 배들이 뭐 전부 다 수장되고 원균이 뭐 물속에다 침몰시키고 뭐 이랬다고 그러는데, 그런 엉터리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 도망갔다는 것은 뭘로 증명되냐면, 나중에 이순신이 12척 가지고 피난 다녀서 도망 다녔는데요. 그 도망 다닌 시기에 고금도인가? 거기 명나라 수군하고 합세할 때 몇 척 가지고 했냐면 53척 가지고 거기 합세했어요. 53척을 이순신이 거기서 만듭니까? 거기서 배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도망갔던 놈들이 나중에 이순신한테 다 돌아왔다고 보는 거예요.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순신하고 같이 숨어있다고. 왜냐면 이순신하고 같이 다니면 안전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은 무력에 전쟁 안 하고 왜군들이 많이 오면 도망가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정도 한두 척 오면 맞서 싸워가지고 부시고, 그래가지고 막 현란하게 장기 써가지고 병사들한테 전공 나눠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은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전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갖다 영웅이라고, 그 사람이 나라를 구하고, 이순신은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박정희는 가난으로부터 나라를 구했다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안일하게 영웅 믿고 지금 그렇게 대통령 나오면 그냥 다 공격하고, 그 사람은 영웅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영웅이 돼야 돼요. 국민이 영웅이 될 때 그 나라는 분명히 영웅적인 나라가 됩니다. 과거에 남의 나라로부터 근근하게 코 묻은 돈 구호물자 받아가지고 부자 된 그것을 갖다 어느 영웅이 했다고 그런 착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는 영웅이 되는 쪽으로 나갑시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